오늘 알아볼 내용은 중화반응 세 번째 영상, 중화반응 중 이온수 및 농도의 변화입니다. 오늘은 중화반응의 양적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온수의 변화 그리고 농도의 변화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화반응에 대한 개념이나 몰농도, 몰수에 대한 개념이 아직 부족하신 분들은 어려울 수 있으니 해당 내용을 미리 공부하고 와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중화반응이 일어날 때 각각의 이온의 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래프로 그려보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가지 종류의 중화반응 형태가 있지만 여기에서는 가장 간단한 형태부터 연습해보도록 하죠. 바로 염산과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의 반응입니다. 1몰의 농도를 갖는 염산 50ml를 준비하고 여기에 똑같은 1몰 농도의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조금씩 넣어주는 반응의 이온수 변화를 나타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래프를 그리기 전에 이 반응을 반응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물과 염화나트륨이 생성되는 중화반응식을 쓸 수 있는데, 여기서 혼합용해에 존재할 수 있는 이온의 종류를 따져보면 나트륨과 수소양이온 그리고 염화이온과 수산화음이온 이렇게 4가지 종류의 이온이 존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중 나트륨과 염화이온은 실제로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구경꾼 이온, 그리고 수소양이온과 수산화음이온은 실제로 반응이 일어나는 알짜 이온인 것까지 확인할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 이 반응의 중화점은 수산화나트륨이 50ml 추가되는 지점이라는 것까지 확인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래프를 그릴 때 유념해야 하는 것은 우선 그래프의 가로축과 세로축이 무엇인지 결정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넣어주는 실험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로축을 넣어준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의 부피로 정하고 그에 따른 이온들의 몰수 변화를 봐야 하기 때문에 세로축은 이온수로 정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초기 상태의 용액, 그러니까 수산화나트륨을 넣지 않은 상태에서 각 이온이 얼마나 있는지를 따져보겠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용액은 1몰의 염산 50ml이기 때문에 여기는 우선 수소양이온과 염화이온 이 2가지 이온이 존재할 수 있을 것을 알 수 있으며, 이 이온들의 몰수를 계산해보면 1몰의 농도의 부피인 50ml를 곱하면 될 테니 이렇게 각각 0.05몰의 이온들이 존재함을 알 수 있죠. 하지만 여기선 제가 누누이 얘기했듯 그냥 50ml를 농도에 곱해서 50mm몰이 있다고 표현하겠습니다. 이게 좀 더 이번에 이해가 편할 것 같거든요. 자, 그럼 초기 상태 이온수는 됐고, 그럼 수산화나트륨 수용액 1ml씩을 넣어줄 때 그 안에 함께 추가되는 이온이 각각 몇 몰인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이니 나트륨 양이온과 수산화음이온 이렇게 2종류의 이온이 추가가 될 것이고, 1몰의 농도 용액이 1ml씩 들어가니 각 이온당 1mm몰씩 용액에 추가되는 꼴이 될 겁니다. 그리고 둘 다 초기 용액에는 포함되지 않을 테니 초기에는 2개의 이온수 모두 다 0에서 스타트할 거고요. 이제 1ml씩 용액을 넣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 직접 그려보겠습니다. 가장 쉬운 구경꾼 이온부터 따져보면 염화이온의 경우 수산화나트륨을 더 넣어준다고 해서 반응에서 사라지거나 새롭게 추가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초기에 있었던 50mm몰 그대로 이어지는 이런 가로축과 평행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될 겁니다. 반대로 또 다른 구경꾼 이온인 나트륨 이온은 처음엔 용액 내에 전혀 존재하지 않다가 수산화나트륨을 넣어주는 족족 반응을 하지 않고 쌓이겠죠. 즉 수산화나트륨 1ml당 1mm몰씩 쭉 증가할 테니 이 그래프에서는 기울기가 1인 상태로 쭉 증가할 겁니다. 이때 나트륨 이온의 그래프와 염화 이온의 그래프가 만나는 이 지점의 부피는 몇이 될까요? 바로 중화점인 50ml일 겁니다. 요 얘기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꺼내보죠. 자, 이젠 반응을 하는 알짜 이온들을 따져봅시다. 우선 용액 내에 존재하고 있던 수소양이온의 경우 수산화음이온이 들어옴에 따라 점점 수가 줄어들겠죠. 수산화나트륨 수용액 1ml당 1mm몰의 수산화음이온이 들어온다 했으니 수소양이온도 1mm몰씩 반응해서 사라질 겁니다. 이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이런 그래프로 쭉 떨어지겠죠. 용액 내의 수소양이온이 다 떨어지고 난 이후에는 추가로 수소양이온이 추가될 리는 없으니 그대로 0을 유지할 겁니다. 수산화음이온의 경우는 마찬가지로 수소양이온과 반응을 하기 때문에 용액 내에 자유롭게 존재하지 못하고 넣어주는 족족 반응에서 사라지겠죠. 때문에 용액 내의 수소양이온이 모두 소모되는 중화점인 50ml까지는 0을 유지하다가 그 이후부터 1mm몰씩 추가되는 기울기 1의 증가하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중화반응이 일어날 때 확인할 수 있는 이온수의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내는 방법이었고, 지금부터 몇 가지 심화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내용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추가로 그리는 그래프들은 각각 내용에 맞는 값으로 세로축을 변경해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가장 간단한 온도의 변화부터 얘기해보면, 중화반응은 열이 발생하는 발열 반응이기 때문에 중화반응이 발생하는 50ml까지는 온도가 상승하다가 중화점 이후로는 중화반응이 발생하지 않아 열이 발생되지 않을 테니 온도가 떨어지는 이런 식의 그래프로 그릴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중화반응으로 생성된 물의 몰수입니다. 물의 경우 수소양이온과 수산화음이온이 1대1의 개수비로 반응해서 한 개의 물분자를 만들기 때문에 각각 반응한 수소양이온과 수산화음이온의 몰수와 같은 몰수를 가질 겁니다. 때문에 이 그래프에서는 수소양이온이 줄어드는 양만큼 동시에 증가하는 이러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 중화점 이후로는 중화반응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생성된 물의 양은 일정하게 유지될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고요. 세 번째는 전체 이온수를 따져보겠습니다. 우선 초기 용액 내의 이온은 수소양이온과 염화이온이 각각 50mm몰씩 존재하기 때문에 총 이온수는 이
이 둘을 합친 100mm몰이 되겠죠. 그리고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넣어줄 때의 변화를 확인해보면 염화이온과 수산화음이온은 전혀 변하지 않지만 나트륨 양이온의 수가 1mm몰씩 증가하고 동시에 수소 양이온의 수가 1mm몰씩 감소하기 때문에 총 용액 내의 이온수는 변화가 없게 됩니다. 즉 중화점까지 전체 이온수는 100mm몰로 일정하게 유지되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죠. 그리고 중화점 이온은 수소 양이온과 염화이온의 수가 변함이 없지만 동시에 수산화음이온과 나트륨 양이온의 수가 각각 1mm몰씩 증가하므로 전체 이온은 총 2mm몰씩 증가하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을 겁니다. 이 전체 이온수 그래프의 경우 모든 산염기 반응이 이렇게 중화점 이전까지 전체 이온수가 변하지 않는 패턴을 나타내지는 않지만 특정한 경우 이런 패턴이 나타나며 이런 특이한 패턴을 이용한 응용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중화점 이전까지 이온수가 일정한 반응의 특징들을 좀 알아두시면 좋은데 N가 산염기에 1가 염기 또는 산을 첨가하는 산염기 반응에서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정말 진짜 중요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그래프로 전기전도도 그래프를 그려보려 하는데 일단 전기전도도의 경우 용액 내의 이온수에 비례하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배우셨을 겁니다. 따라서 전기전도도의 그래프는 전체 이온수에 비례하는 이러한 그래프로 나타날 것이라 생각하기가 쉽죠. 하지만 여기서 약간 어려운 개념이 나옵니다. 어떤 가게에 알바생이 총 20명이 있는데 그중 10명은 정말 일을 잘하는 경력자들이지만 나머지 10명은 알바가 처음인 초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때 일을 잘하는 경력자가 한 명 알바를 그만두고 그를 메꾸기 위해 초보자 한 명을 데려온다면 가게의 일 효율은 어떻게 될까요? 총원은 20명으로 그대로일지는 모르겠지만 이전보다는 일 능률이 떨어질 겁니다. 전기전도도도 이와 비슷한 원리를 따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비커 내의 용액에 존재할 수 있는 4가지의 이온들 중 수소 양이온과 수산화음이온이 일을 잘하는 경력직 알바, 그리고 나머지 나트륨과 염화이온이 초보 알바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프를 확인해봤을 때 총 이온수는 일정한지 모르지만 일을 잘하는 수소 양이온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일을 못하는 나트륨이 끼어드는 모양이기 때문에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첨가해주는 과정에서 소남 용액의 전기전도도는 중화점까지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화점을 지나게 되면 다시 일을 잘하는 수산화음이온이 더 추가되기도 하고 전체 이온수 자체도 증가하기 때문에 다시 전기전도도가 증가하는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전기전도도는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는 조금은 다른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중화반응에서 등장할 수 있는 여러가지 그래프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제법 많은 그래프를 그려서 헷갈리실 수는 있겠지만 이 내용들이 응용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전기전도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온의 수 그래프는 정말 많이 연습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를 추가하자면 여러가지 그래프들을 그린 와중 구경꾼 이온인 나트륨과 염화 이온들의 그래프 이외에 한 가지 공통점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어느 특정한 지점에서 그래프들이 꺾인다는 점이죠. 바로 중화점입니다. 이렇게 어떤 그래프들이 주어졌을 때 그래프가 꺾이는 지점을 기준 삼아서 중화점이 어디인지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해서 머리가 어지러우실 수 있지만 사실 하나 더 남았습니다. 학평이나 수능 같은 문제들에서는 이렇게 친절하게 이온수로 문제를 출제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표현된 그래프를 더 자주 등장시키기 때문이죠. 단위 부피당 이온수라는 말을 풀어서 얘기해보면 해당 이온들의 몰 농도를 뜻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몰 농도의 정의는 용질의 몰수를 용액의 부피로 나눠주는 것이고요. 이런 농도에 대한 그래프가 나올 때 여러분들이 당황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지금까지 그렸던 이온수 그래프와 연결되기 때문이죠. 아까와 똑같은 조건의 실험에서 이런 식으로 두 개의 그래프를 그렸다고 합니다. 각각의 그래프는 이 실험에서 존재할 수 있는 이온들 중 두 개의 이온에 해당하는 것인데 각각 어떤 이온을 나타내는지 잠깐 생각해볼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하자면 A는 수소양이온, B는 염화이온입니다. 일단 중화점 이전에서 존재할 수 있는 이온들을 말해보면 수소양이온, 염화이온, 그리고 나트륨 양이온이고 이 중 나트륨은 초기의 용액 내에 존재하지 않아 초기 농도가 0에서 스타트해야 할 테니 후보에서 탈락. 그럼 수소양이온과 염화이온 중 어느 이온인지만 맞추면 될 텐데 이때 우리가 고려해야 할 점은 이 그래프의 세로축은 몰 농도라는 겁니다. 몰 농도는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로서 농도가 감소하는 상황을 설명하려면 우선 용질의 몰수가 줄어드는 것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아까 그래프에서 봤듯이 염화이온은 몰수가 일정했는데도 여기서는 감소하는 몰농도 그래프를 보일 겁니다. 그 이유는 부피 증가에 따른 희석 효과 때문입니다. 이 실험에서 염산의 초기 부피는 50ml이지만 여기에 수산화나트륨을 부어주게 되면 넣어준 수산화나트륨의 부피만큼 혼합 용액의 부피는 계속 증가하죠. 이건 중화 반응으로 생기는 물을 무시한다고 해도 그냥 용액끼리의 혼합 과정에서 생기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리 염화이온이 몰수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하더라도 포함되어 있는 용액의 부피가 늘어나니 상대적으로 농도가 자꾸 감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즉 이 실험에서 몰 농도가 감소하는 이유는 이온수 감소, 부피 증가에 의한 희석 두 가지라는 거죠. 그럼 다시 이 그래프로 돌아와서 A의 경우 B보다 급격한 감소를 보입니다. 이것은 중화 반응으로 인해 이온의 몰수가 줄어든과 동시에 용액의 부피가 증가되어 희석되는, 즉 이온 몰수 감소와 희석 효과 두 가지 효과가 모두 적용되는 수소 양이온의 그래프이기 때문일 테고, 반대로 B는 이온수는 그대로인데 부피 증가의 효과만 받아 희석만 되는 염화 이온이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조금 더 심화로 들어가서 만약 가로축에 들어간 수산화나트륨이 25ml, 초기의 B의 농도가 1이라고 설정이 됐다면 B는 부피에 의한 희석분이니 원래 부피 50ml에서 75ml로 부피가 2분의 3만큼 증가되었을
몰농도였으니 몰농도는 그와 반비례인 3분의 2로 줄어들었다고 계산까지 가능하겠죠. 자, 오늘은 중화반응의 양적관계 심화적인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내용이 매우 길고 어려웠지만 중요한 내용이니 여러가지 경우의 산연기 반응을 그래프로 그려보시길 추천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럼